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이 뭐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일단 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환율이 1200원대까지 완전히 밀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FOMC 회의를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 어제 6월 8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FOMC 회의 관련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행보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의 바이오 컨퍼런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어김없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6월은 백신, 그리고 7월은 뭐라고 했습니까? 7월은 바로 우리가 치료제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선매수를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면서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0.6%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0.2% 그리고 코스닥 0.1%가 상승하는데 그쳤는데 2200선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에 뚫기는 조금 어려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수를 잠깐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뭐 보다시피 지금 이 지수에 대해서 지금 요 자리 한 2230포인트 한 2200포인트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 이제 하단에서 올라가는 자리가 바로 요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한 2170포인트, 2150포인트 정도 요 자리에 대한 지지 권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2200포인트 뚫고 올라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수급에 대한 힘이 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 매번마다 이제 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 전망을 하는 것이 또 정해져 있는데요. 그 그림을 잠깐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그림을 제가 좀 준비했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월 달에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6월달 9일 그리고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표를 쳐놓은 것은 뭐냐면 이제 경제 전망을 할 수 있는 달을 이렇게 별표를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6월 9일 그리고 10일 날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요 뒤에 물론 이제 7월달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에 대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4월달 이후에 5월달 쉬었고 그리고 이제 6월달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대한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지금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발언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는 유동성을 축소하겠다. 경제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축소하겠다 하면 시장은 상당한 조정이 좀 나가겠죠. 제가 볼 때 2150포인트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지를 하겠다. 지금의 현재 유동성을 좀 더 유지하겠다. 왜냐? 실물 경제와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 간의 괴리가 좀 있다라는 거죠. 지금에 대한 유동성을 좀 더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좀 더 올릴 여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상당 부분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동성 확대도 있겠죠. 유동성 확대 카드를 꺼낸다면 오히려 시장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축소 얘기만 안 하면 되거든요. 유동성을 좀 더 줄이겠다는 얘기만 안 하면 충분히 지금 시장은 가능성이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달러 약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환율이 1200원대까지 붙었다는 것은 미국 증시도 저는 유동성을 축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제롬 파월 의장이 좀 더 긍정적인 방안으로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한 발언을 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지수가 지금도 저렴하다, 충분히 우상향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연말에는 깜짝 놀랄 만한 지수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였고, 우리가 3월달 3월 19일날 크게 급락했을 때, 16일 19일날 엄청나게 급락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서 절대로 팔면 안 된다. 담배값이라도 아껴가지고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고, 우리가 지금은 신규 매수를 어떻게 해서는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고 했죠. 빠르면 한 달이고 길면 2달에서 3달 걸린다. 다행히 시장은 2달 만에 올라왔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냐 안 보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용거래의 잔금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지금 신용거래가 상당 부분 늘어납니다. 하지만 지수를 빠지게 하는, 그렇게 하락하게 만들 수 있는 공매도가 지금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매도가 9월달 돼야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 말고는 베팅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저는 충분히 좀 더 시장이 이런 신용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받기보다는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오늘 오전에 저희 가족분들하고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시장이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빠지면 그것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쫄 필요가 없다, 겁낼 필요가 없다고 했죠. 시장은 다행히도 오늘 또 강한 반등세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승전을 마감이 됐는데, 그만큼 시장을 지금은 냉정하게 바라보되 절대로 나쁘게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을 분석을 해봤고, 지금 미국이 6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일까지 또 바이오 컨퍼런스, 우리가 바이오 USA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지난주에 일정을 한번 같이 보셨죠. 그래서 ASCO가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했어요. 이때는 전 세계 시장에서에 대한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항상 트렌드를 잡혀갔던 게 뭐라 했다 했습니까? 바로 면역 항암제라 했다 했죠. 그 두 번째는 카티세포라 했죠. 그 세 번째는 유전자 치료제, 네 번째는 줄기세포,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요번에 또 한 개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6월 달에는 백신, 7월 달에는 치료제를 보라 했어요. 지금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땡기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세요. 우리가 3일 전에도 제약바이오, 그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제약바이오였어요. 바이오 컨퍼런스, 이거가 지금 이 바이오 컨퍼런스가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이 바이오 컨퍼런스가. 여기에 나오는 이 바이오 컨퍼런스가 지금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뭐냐? 자, 일단은 지금 바이오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뭔가 끈덕떡이가 없고,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백신에 대해서 선두가 되고 치료제에 대해서 선두가 돼줘야 된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부의 3대 육성 정책, 첫 번째 그린 뉴딜, 두 번째 시스템 반도체,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제약바이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했나 그냥 눈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앱클론 이런 기업들 많이 보이죠. 그럼 바이오 컨퍼런스,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디지털로 진행되는, 자, 6월 8일에 12일까지 2020년도 여기에 이제 나오는 기업들이 앱클론 다들 아시죠? 그리고 ABL 바이오 나오고 있고요. 이거 다 국내 기업입니다. 다 국내 기업이고, 여기서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간적으로 언급을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중에 보면서도 이 기업을 왜 언급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순간순간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말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자, 알테오젠도 뭐 보이고요. 자, 그리고 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다 그죠?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조금 알다 여러분들이 좀 아는 기업들 보령제약도 있네요. 보령팜비 보이죠? 그죠? 또 뭐. 그리고 이제 브릿지바이오도 보이고 부광약품 보이네. 부광약품. 차병원, 차백신, 차바이오텍 관련해서 보이고 종군당, 종모양, 종군당, 셀트리온 그룹 보이죠? 셀트리온. 자, 그리고 뭐 또 뭐 보면 천의 큐로바이오 보이고요. 셀리디, 셀디네, 아니 셀리디. 아이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약품도 보이고요. 동국제약 보이고요. 대웅 보이네요. 우루사. 자, 대웅이 오늘도 많이 올랐죠. 동아약품. 자, 부채표 딱 보이네요. 자, 그리고 뭐 유틸렉스 있고요. 아이진. 자, 아이진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자,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녹십자. 그리고 이제 녹십자 보이죠? 녹십자 셀, 녹십자 그룹, 녹십자 랩셀도 있고, 한미약품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휴원스 보이고요, 현대약품 보이고, 그렇죠? 일동제약, 일성신약 보이고요, 이수앱지스, 자, 중해제약이죠. JW 중해제약. 또 그런 기업도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레고캠 바이오, 광동제약, 그렇죠? 자, LG생명과학 좀 보이고요. 자, 그리고 나이백. 자, 나이백. 이게 발음이 경상도 발음이라 가지고 SK 바이오팜 보이고요. 자, 생각보다 많죠? 많습니다. 120개 정도 돼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미팅에 대한 신청을 좀 한 것 같아요. 자, 유한양행도 있고요. 영진약품 보이고요. 자, YD 생명과학 같은데요. 그렇죠?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여기 원앤원 부분에서 지금 신청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따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만큼 바이오에 대한 트렌드, 그 제약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바이오 컨퍼런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백신이라는 치료제 관련해서 상당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분야에서 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향을 또 주고 있고 앞으로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관심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이것도 안 했네요. 아니, 남았네. 올리패스도 있고, 그쵸? 올리패스 보이죠? 여기까지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군 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녹십자 랩스 스튜디오들 앞타바이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일단은 이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뭐 최근에 전전일 또 했던 또 종목군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녹십자 랩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제가 6월달 꼭 주목해야 되는 것들 세 가지 얘기했죠. 그 세 가지 영상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영상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십시오. 거기서도 한 가지가 바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제약바이오. 6월달은 백신, 7월달은 치료제.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시고. 자, 첫 번째 녹십자 랩셀인데,
지금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총 우리나라의 환자가 6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60만 명. 아,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물론 내가 걸린 건 아니지만, 나라에서 이거 무상으로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냥 나라에서 본인의 생명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 말 안 해도, 응? 자기가 이제 항체가 생겼으면 해야 되지 않나요? 응? 그 자기가 이거 딱 해서 그 항체를 해야지. 100명을 모아야 된다. 60만 명이래요. 100명을 모아야 되는데. 아, 좀, 신천지 그 했던 분들 좀 오셔가지고 좀 하고 좀, 응? 야, 이런 거 보면 좀, 그래요,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다 같이 이겨내야 되는 건데, 막상 또 걸린 사람이 그만큼 많이 걸렸는데, 10,000명이 넘게 걸렸는데, 거기에서 61명밖에 안 모였다는 걸 보니까, 그 뉴스 보는데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일단은 뭐 제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또 쉽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또 그분의 나름대로에 대한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 자리를 빌어 뭐 물론 좀 더 독려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의 마음이 안 돼가지고 쉽게 말한 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쉽게 말한 것 같았으면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녹십자 랩설 같은 경우 이 혈장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과 국내에서 임상을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30일부로 임상을 개시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최근에 이런 주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했다고 보고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고, 자, 두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고가에 있던 이 자리는 85,000짜리는 저는 손쉽게 뚫릴 수 있는 자리를 보거든요. 인위적인 지금 하락이 조금 존재를 하면서 막아놨던 자리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앞타바이오인데, 자, aptaBio는 사실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 눈여겨봐야 되는 트렌드 중에 한 개가 바로 기술 수출이라고 했죠. 이게 12월 달에 주가가 상당 부분 오르면서 약 7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상승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승입니다. 그래서 aptaBio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JW 중해제약 출신인데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여자분이신데 최소 뭐 올해 본인 말로는 5개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100% 믿지 못하고요. 한 개라도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을 보셨고요. 저희가 5월 달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또 좋은 즐거운 매매를 함께 했었고, 또 6월 달에도 지금 현재 괜찮은 매매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또 손절이 없이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목표가를 달성을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믿어봐 주시는 대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궁금하다 또는 기준을 마련해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체계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뭐 해봐야지 뭐 이걸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이라도 꾹 참고 한번 해본다면 뭐 또 좋은 결실은 제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저희가 교육도 진행을 하는데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 4기 때 제약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또 대박이 났죠. 5기 교육 때 4월 달이었습니다. IT와 ICT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곧장 언택트가 뜨면서 오늘도 드론 관련이 또 날라갔죠. 언택트 사회 관련해서 얘기를 또 말씀드렸는데 그에 따른 또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겠고요.
뭐 차트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재 쓰고 있는 이런 차트 기법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따로 영상까지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운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습니다. 근데 또 너무 오른 종목군에 대해서 쫓아가시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초보 때는 이제 돈을 쫓아가게 됩니다. 돈을 쫓아가게 되면 항상 돈을 잃게 돼요. 그 부분보다는 돈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돈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저는 돈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주식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